자,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같이 논술을 준비하는 모두의 논술 채널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간단히 살펴볼 내용은요. 그 취업, 요즘에 논술이 좀 많아졌죠. 그 이유는 이제 비용의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논술이라고 하는 게 사실 논술 전형으로 이제 인재를 채용하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런 분들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보고서라든지 그리고 그 업무 역량 등이 굉장히 좋았다는 평가가 더욱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규모가 작은 기업부터 논술 전형을 조금 강화시키는 이런 노선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공기업이라든지 공기업 산하 기관들이 21년부터 점점 이제 논술을 많이 도입을 할 예정이에요. 그러면 이제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논술을 준비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그 논술 전형 굉장히 생소하다. 그래서 좀 준비하기가 어렵다 하는 취업 준비하는 분들과 같이 하다 보니 어떤 부분들이 가장 어려웠느냐 이 부분의 공통점을 가지고 좀 살펴볼까 합니다. 자, 이 첫 번째로 단어가 부족하다. 그리고 기본 담화가 파악되지 않는다. 라는 점이죠. 이 부분은 사실은 저 아래까지 가긴 가야 돼요. 그게 뭐냐면, 원래 우리는 굉장히 이제 객관식에 좀 익숙한 세대잖아요. 지금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의 상황일 겁니다. 그런데 이게 사전적 정의까지 알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정말 글쓰기, 즉 문장론의 영역까지 포함을 시켰느냐? 내 공부 방식이 실제로 글을 좀 많이 써봤느냐, 보고서를 많이 써봤느냐, 발표문을 많이 써봤느냐, 여러 가지 그 변수가 많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게 내용은 알고 있어요. 실제로 같이 논술을 준비하다 보면 있잖아요. 제가 어떤 단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포함시켜서 설명을 드리죠. 그러면 답안지에 쓸 수 있느냐의 영역으로 보면 사실은 그렇진 않아요. 그 이유가 이 단어를 고를 수는 있어도 쓸 수는 없다가 정확한 표현 같아요. 이미 알고는 있어요. 알고는 계신 단어들이에요. 예를 들면 최근에 있었던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 사회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위기와 기회, 이 양면성의 이 상황이 일어났는데 누구에게는 위기가 될 것이며 누구에게는 기회가 될 것이냐 이런 이제 면접이라든지 논술 문제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패러다임을 이해하는 데는 원래 기본적인 온라인 그리고 스마트 그리고 정보통신의 장점과 단점으로 보면은 지금까지 너무 우리는 오프라인의 상황에서 굉장히 익숙했다라는 점 그리고 스마트폰 세대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뭐 조직 문화 사회의 어떠한 갈등이라든 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다양한 단어들이 이제 사실은 답안지에 구현이 돼야 돼요. 답안지에 써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가 여기에서 여기로 전환되어 오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단점이 파악이 됐으며 이러한 장점도 있었지만 반면에 보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까지 취약했다. 이런 단어들 그리고 이 단어들이 나오기 위한 기본적인 사회적 담론을 실제로 답안지에 구현할 때 서론에다가는 어떤 배경을 써야겠다. 그리고 본론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일로 놓고 본론 2에서는 이 부분을 갖다가 장점을 강조하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쓰고 그리고 결론에서는 어떠어떠한 내용들을 정리하겠다. 이런 것들은 사실 머릿속엔 있지만 실제로 이것을 답안지에 구현할 수 있느냐를 봤을 때는요. 그거는 솔직히 장담을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영역, 그러니까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영역인데 이거는 단어 그리고 문장으로 표현이 되려면요. 지식이 우선이 아니고요. 오히려 훈련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훈련. 그러니까 이거는 지식, 그러니까 알고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고 훈련이라고는 할 수 있다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트레이닝이죠. 트레이닝이라는 개념에서 여러 번 쓰는 걸 통해서 이게 익숙해지셔야 되는데 알고 있는 것을 익숙하게 표현할 수 있느냐를 봤을 때 이런 부분에 오류가 좀 나오기도 하고 특히 또 이제 면접의 영역에서는 내가 이 단어는 알고 있는데 왜 내가 그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지 못했지라고 이제 면접이 끝난 이후에 이제 후회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논술을 보실 때는 실제 답안지 그리고 실제 환경에서 조금 작성해보는 훈련이 좀 필요할 것이고요. 두 번째로 면접의 영역이라고 한다면 질문자를 앞에 두고요. 그거를 이제 스마트폰이라든지 캠코더 등을 이용해서 한번 찍어보는 방식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건 알고 있느냐, 답할 수 있느냐의 영역이기 때문에 실제로 해보는 시연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자,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좀 논술 전형이 있다라고 하면 실제 써보시고 면접이 있다라고 하는 경험이 있으시면은 실제로 스마트폰을 보고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이거는 한 세네 번 정도 해보시면 실제 어떤 질 좋은 수업에 100회 정도의 효과가 있긴 합니다. 이거는 제가 장담 드릴게요. 면접 부분에 대해서 스마트폰으로 한번 찍어본다. 어떤 질문이 나올 것 같다. 를 한번 답변을 해보시면 내가 왜 저렇게 답변했지? 이보다는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있으실 거예요. 자, 다음으로 가볼까요? 자, 내용만 알고 있는데 접근하기가 좀 힘들어요. 답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그 요구사항이 있죠. 논술은요, 어떠한 문제를 해결, 혹은 대응, 혹은 분석하는 요구사항을 내어줍니다. 수험자에게. 그런데 이 내용 자체가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실제로 요구하는 600자 곱하기 2문제라든지 1200자 한 문제라든지 혹은 1500자 한 문제라든지 이런 제한 조건에 의해서 작성을 해보는 게 사실은 좀 힘드실 거예요. 그러면요, 가장 빠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부분이든 이 부분이 보통은 이제 취업 논술은 이쪽 부분이에요. 1200자에서 1500자 영역인데 문제가 많지도 않아요. 택 1이든 한 문제를 나오고 쓰는 거든 간에 내가 써봤다 못 써본 문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통사 구조, 어떻게 쓰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어떤 공식을 대입해서 이 통사 구조를 어떻게 반복해야겠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실제로 이 첫 번째 문장은 이렇게 쓰고 이거는 어떤 그 정의를 내려주고 두 번째는 이 정의에 의해서 동향을 소개해야겠다 라는 하나의 공식과 통사 구조가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 비대면 패러다임이란 접촉하지 않고 혹은 대면하지 않고 어떻게 하게 어떤 환경에서 이렇게 추구하는 패러다임을 말한다. 최근 어떠한 동향으로 보면 증가하는 추세이고 이렇게 진행되어 왔다 라고 한다면 이건 굉장히 좋은 서론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을 알고 있는데 이거를 문장으로 쓸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굉장히 이거는 좀 생소하다 라는 느낌이 많으실 때는 서론은 보통 이런 구조로 쓰겠구나, 본론 1, 2는 어떤 구조로 쓰겠구나, 그래서 글자 수는 대략 1500자를 쓰니까 서론에는 300자를 써야 되는데 내가 문장을 한번 써볼까? 라고 실제로 어떤 문장을 한번 써본 다음에 아니면 최근에 쓰셨던 문장이라든지 이런 거 있으실 수 있죠. 보통 이제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어떤 부분을 썼냐면 자기소개서를 써봤을 겁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제출했던 자기소개서를
한 문장, 그러니까 마침표가 찍히는 부분까지 한번 드래그 해야 하셔가지고 네이버에 글자 수 세기가 있어요. 그 글자 수 세기에다가 총 나는 몇 개의 문장을 썼고 평균 글자 수는 몇 자다. 이게 나오잖아요. 그럼 공식이 하나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식을 바탕으로, 즉 글자 수를 바탕으로 만일에 내가 1500자를 쓴다면 총 몇 개의 문장 정도를 쓰겠다 라고 했을 때 이 문장을 1에서 몇 X개의 문장으로 한번 구성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요, 여러 번 써보는 것보다 훨씬 좋은 도움이 될 겁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까지 첨삭하고 고쳐주고 했던 그 총 합해보니 이메일에 그 제가 이제 피드백을 줬던 것만 해보니까 한 1300개 정도 되더라고요. 이 1300분의 그 자기소개서, 논술 답안지 등등을 첨삭하면서 데이터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건 믿으셔도 되고, 그리고 내가 도저히 못 쓰겠다라고 하면은 차라리 세분화해서 몇 개의 문장 구성을 해봤느냐, 이 영역까지 안 해보셨으면 이거를 꼭 해보시길 바래요. 그래서 자기소개서는 실제로 제한된 글자 수에 제한된 내용을 써 보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글자 수에 맞춰가지고 내가 한번 써볼까? 괜찮습니다. 그래서 뭐 600자에 맞춰서 쓰셨으면은 600자는 총 몇 개의 문장을 써봤고, 1000자의 자기소개서 업무 뭐 계획서 등등을 썼다. 그러면 1000자는 총 나는 몇 개의 문장을 썼다. 그래서 그 문장의 개수를 한번 세보시면 평균이 나올 것이고, 그리고 글자 수의 평균이 나오면 내가 앞으로 시험 봐야 되는 것들은 어떤 글자 수에 그리고 총 몇 개의 문장으로 구성해야겠다. 이 계획이 나오실 겁니다. 그러면 이 공식과 통사 구조를 얼마나 활용하시는지가 관건이 되겠죠. 자, 다음 장으로 가볼까요? 자, 여러분, 논술 문제는요, 그리고 면접은요, 이 사회적 담론, 즉 배경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가지고 어필, 즉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접의 상황이라면, 이런 상황은 이렇게 이렇게 대응하는 것이 맞지만 우리 회사는 이러이러한 상황에 있으므로 가장 최소한의 투자와 최대한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다 라고 한다는 자기의 의견이 있어야지 대답을 할 수 있고, 이걸 글로 쓸 때는 자기의 의견 또한 있어야 돼요. 즉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 무엇이 과제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공식적인 적용이 있어야 실제로 완성도 높은 답변을 쓸 수 있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 즉 무엇을 물어보실까라고 하는 거는 이건 갑의 영역입니다. 즉 회사가 취업 준비하는 지원자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접근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회사는 지금 물어보고 싶은 게 있을 거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최대한 이제 많은 커뮤니티에 활동을 하고 계시면 지금까지 어떤 문제가 나왔고 어떤 질문이 나왔는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걸 분석을 해보셔야 되는데, 이 문제는 갑이 내는 거니까 갑이 어떤 문제를 내든 내가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있어야 되죠. 그러면 을은 어떤 상황인가요? 어떻게 답변할 건지가 나와야 되죠. 자, 1번과 2번과 같은 동일한 선상이긴 한데 내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쓴다면 나는 어떻게 쓸 것이다. 그리고 어떤 질문이 오면 어떻게 대답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나중에는 사실 우리가요 어디에서 부딪히냐면 연습량에서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취업 준비라고 하는 건 외부에서 볼 때는 그냥 놀고 있다라고 보지만 실제로 준비하는 분들은 어떤가요? 이건 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힘들어요. 힘들고 사실 그 전형 일정 또한 굉장히 복잡하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정말 없어요. 그러면 이 연습량의 부족은요, 어차피 답안지에선 중원, 부원한 답안지로 나올 것이고, 자기소개서에서는 주제, 테마, 캐릭터 없는 자기소개서가 될 것이고, 그리고 면접에서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 답변으로 남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자기소개서에서는
난 어떤 사람이다라고 하는 명확한 캐릭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면접에서는 캐릭터 당연히 필요하죠. 나는 어떤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 캐릭터도 중요하지만 질문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답변할지, 그러니까 첫 답변에 대한 첫 문장은 어떻게 하고 두 번째 문장은 부연 설명으로 할 것이다 라든지 이 계획이 필요하고요. 논술에서는요, 서론의 공식, 본론의 공식, 그리고 결론의 공식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의견이 명확하게 나와줘야 되고, 이 의견은 어딘가에서 뚝 떨어지는 의견처럼 보이면 안 되죠. 그러니까 자기 의견이 여기에 어느 정도 방향성이 나와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한 연습은 개인이 하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개인이 하는 것이 너무 좋고요. 여기에 대해서 준비하실 때는 내가 나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스스로를 평가하기가 힘들어요. 그럼 무엇이 필요한, 여러분들 지금 스마트폰 다 쓰시죠? 이 스마트폰 앞에 두고 자기가 앉아가지고 이 스마트폰에 녹화를 하는 겁니다. 더 좋은 방식이라면 이제 조언을 구할 수 있는 부모님, 그리고 이제 형제 앉혀놓고 질문지를 주세요. 이렇게 질문지를 각각 가지고 나에게 질문을 하면 내가 답변하는 것을 이걸로 녹화해서 이제 방에 들어가셔가지고 내가 어떻게 대답했는지를 한번 보시는 거죠. 그러면 내가 왜 저렇게 대답했지? 난 어디가 좀 부족한데? 이거는 사회적으로 어떤 현상이 있으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이고, 그리고 이 현상에 대해서는 내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의견을 이렇게 얘기하겠다 라고 연습하시면 이거는 면접이고요. 실제로 여기에 대해서 내가 글을 써본다. 이것이 바로 논술의 연습입니다. 이 논술 연습은 누구에게 읽어달라고 할까요? 비전문가보다는 전문가가 좋지만 정말 나에게 자원이 없다, 시간도 없고 모든 것이 다 부족하다라고 할 때는요, 부모님한테 이것 한번 보여주세요. 그리고 부모님들도 내가 쓴 글에 대해서 피드백이 좀 어렵다 라고 한다면 제가 이메일을 공개했잖아요. 여기로 보내주시면 제가 이메일 답장으로 피드백을 좀 드릴 테니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이메일은 이제 변동이 없으니까 제 블로그랑 연동도 해놨으니까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 최근에는 진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시장 자체가 위축이 됐고, 그리고 더 많은 이제 기준에 의해서 많이 뽑는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내가 여기에 준비를 하는 것이 정말 타당할지 효율성이 있을지도 고민이 많으실 거고, 또 이 취업 준비라고 하는 거는 막 겹치는 일정 때문에 고민도 많으실 거예요. 올해는 취업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이 다 합격하셔서 이 2021년을 정말 뜻깊게 보내실 수 있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